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확인된 밥상 민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이었고 경제였습니다. 특히 고물가의 고금리가 겹치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 민생을 잘 살펴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대출 프로그램이나 맞벌이 학부모의 자녀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셨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부족하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설 민심 깊이 새겨듣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칭찬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나 헛된 구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동료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동료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당정 관계에서 당이 먼저 달려나가지 않겠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당이 제시하고 정부에게 따라오라고 다그치지도 않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2인 삼각이 되어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달 고위당정 때 비대위원장께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획기적인 경감 대책을 내달라고 당부한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후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당 정책위에서도 완결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히 당정이 살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동료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도 본인들 민주화운동 세력을, 소위 86 세력들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 하는데, 저는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 그것은 큰 모욕일 수 있어서 본인들 자기소개이다,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홍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이분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화운동 시작한 분들이 민주당 86 세력들입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했죠. 이것을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했다는 말이라면 민주당은 시급히 당의 문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나라 국가 존립에 위협되는 발언입니다. 이건 역시 자기소개 발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민주당 86 세력들에 대한 발언입니다.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했죠. 이분들
이거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NHK 룸사롱 단란주점에서도 독립군가 부르고 광야에서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만주에서만 일어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만주에서만 일어나야 되겠죠. 독립운동은. 만주 이외의 독립운동은 부정하시는 분들입니다. 회계사이니까 회계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와중에 김근수 목사라는 분의 발언입니다. 독립군 회계장부에 문제 있다고 일본 군대를 편들면 되겠습니까? 독립군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으면, 횡령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일본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피 같은 독립군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2월경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약 일주일간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김경률은 빨리 윤미향에게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조금 충격적인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판결문 전반적으로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 근거로 삼았던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적시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윤미향은 위와 같이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정대협 활동과 관련한 모금 등을 하였다. 이 중 2978 계좌, 0784 계좌의 경우에는 수입 지출에 대하여 장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총 기부 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윤미향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윤미향이 각 모금의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7402 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윤미향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용도의 지출과 사적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윤미향은 개인 계좌를 통해 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상유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게 윤미향과 민주당 386 세력의 지난 50년, 60년, 70년 삶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재령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공천 신청자에게 한 30가지 정도의 서류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검증 진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133개 항목에 걸쳐서 범죄 이력, 세금 문제 등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은 항목까지도 세세하게 검증을 요구했고,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국 씨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하면 거의 범행 일지나 자수서 정도가 됐을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분들은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건전한 상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그분들이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범죄자 방탄 채워주는 선거인지. 이번에 잘 선택하신다면은 앞으로 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안 된다면 총선으로 나가자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 직전 민생 투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사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진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맞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왜 이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느냐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하셨고, 관계부처에서는 3시간 만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치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막다른 벽에 부딪힌 느낌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피해자로 내몬 것은 그 법의 의미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공무원에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까 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나만 귀찮을까봐 그런 무사한 일, 보신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이 없는 법을 잘못된 법으로 만들고 왜곡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더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는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설 연휴에 명절 인사 선물로 책정했던 예산을 연탄 봉사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관심과 애정에서 그간 해오던 일들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민생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왔고 이 관심과 애정은 이번 총선 내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는 목련이 피는 그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례의원 한자입니다. 그 총선 공약을 지속적으로 우리 당이 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이 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총선 때 공약을 체계화해서 매주 몇 회씩 내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노년기 총선 공약을 냈습니다. 이것 또한 방향성이 많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르신을 복지와 배려의 대상을 넘어서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활기찬 노년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중장년 노년층이 경쟁,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대 상생의 노년기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 민, 관, 개인이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노년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총선의 승리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대위원 방식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님께서 JTBC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입으로는 광주 정신을 말하지만 5.18 전야자 때 룸사롱에서 접대부 불러놓고 술 마시다가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을 퍼붓던 24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운동권을 꼭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 일을 해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야 하고 그러려면 운동권들이 물러난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결국 민생 정책일 것입니다. 방금 구자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영업자가 성인 사칭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분을 면제하는 시행령이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지인이 요식업을 하다가 이 일을 당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기존의 공약을 완수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기존의 공약이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행되지 못했고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저출산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증가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586 운동권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비는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의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국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희망, 공정, 참여의 청년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되 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겪을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 마련에 좀 더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자립하는 가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 자립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